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형수술한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너무 늦게 했지, 진작에 했겠지.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이런 데다가 얼굴을 박은 거야. 빡! 박고서 아! 했는데 피가 갑자기 후두둑 나더라고. 그 안경이 깨지면서 안경 때문에 여기가 찢어지고 이 코는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똑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됐대. 위쪽에 있는 뼈가 아래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일단 이거 찢어진 거 꼬매고 그 다음에 외래 갔을 때 이거는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기왕 수술하는 거니까 그럼 코를 더 높일 수 있나? 저 원래 코가 좀 높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안 된답니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해서 수술은 간단했대요. 그냥 절개할 필요 없이 이 콧구멍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간 뼈를 이렇게 밀어버린대.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놓은대요. 다시 원래대로. 코뼈가 이렇게 3개거든요. 그걸 들어서 맞추나 봐. 그렇게 맞춘 다음에 이거를 부목을 댈 수가 없잖아.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코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되면 전신마취 하거든요. 전신마취. 이 안에다가 거즈를 엄청 넣어놔. 콧구멍이요? 콧구멍 안에다가. 근데 어디까지 넣느냐면 우리가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콧구멍이 뒤쪽에. 후비루라고 해서 뒤로 넘어가는 느낌 있잖아. 목 뒤에. 자, 거즈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전신마취가 깬 다음에 순간적으로 패닉이 왔어. 왜냐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코로 숨 쉬잖아요. 숨이 안 쉬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입으로만 쉬어야 되니까 수영하고 있는 느낌이야. 코로는 아무것도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었고 오늘 퇴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거즈를 뽑은 겁니다. 더 웃긴 거. 거즈가 녹는 거즈래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건 뺐지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나한테 놀라지 말래. 나는 안 놀라지. 너네가 놀라지 마라. 갑자기 수업하고 갑자기 뭔가 피가 이렇게 절절 나오면. 너무 아픔. 그래서 나는 성형수술 하신 모든 여성분들, 남성분들 포함해서 나 진짜 존경하기로 했어.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를. 너무 힘들어. 와. 조심하십시오, 항상.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자, 이건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한 3주가량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웃으면 안 돼. 왜냐면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 표정을 많이 짓거나 웃으면 이게 틀어질 수 있대. 그럼 재수술해야 된대. 그럼 또 당해야 되고. 그 병원에 갇혀있는 동안 씻어 못 씻어? 못 씻어. 근데 아무 냄새가 안 나니까. 더 웃긴 뭔지 알아?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 이렇게 너무 졸려가지고 잠들었다가 숨이 안 쉬어서 깨. 시계를 보면 10분도 안 지나 있어. 그러고 살아온 거야, 지금 일주일을. 그리고 맨날 약을 맞잖아. 진통제도 맞고, 항생제도 맞고, 약을 계속 맞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점점 매가리가 없어져. 완전 사육당하고 있어. 진짜 골로 갈 뻔했다. 하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뒤로 넘어져서 뒤에 박았으면. 영혼이야, 지금. 없어. 일단 우리 일정을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총 10회차 수업을 하게 되고 오늘이 개강이에요. 12월에 2번, 오늘과 다음 주. 1월에 총 5번입니다. 그리고 2월에 3번입니다. 설날 주간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그렇게 해서 총 10회의 수업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책은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수능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와 그 다음에 구모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들 분석을 한 다음에 기출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가져와서 그거 분석합니다. 그렇게 하면 겨울방학 끝나게 되고요. 그럼 3월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어. 오늘이 며칠인지를 기억을 해야 돼. 오늘 수능 며칠 남았게요? 알고 있는 사람 없죠? 아는 사람? 응? 334?
알고 있네. 뭐야 이거? 자,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저게 조만간에 앞자리가 2가 되고 좀만 지나면 1이 되고 아이고 좀만 지나면 숫자가 확 줄어들어 있다. 내 코처럼. 그래서 뭐 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꽤 괜찮은 외모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쳐도 상관없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수업이고요. 우리는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4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나? 그 before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how to the analyst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야. 이렇게 생긴 거. 가연이 하품 시원하게 하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하품하려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 수술하고 하품을 해본 적이 없네? 신기하네. 자, 아무튼 이 교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일주일에 총 5일을 월화수목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때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풀고 정리합니다. 기존에 알케미스트 하신 분은 똑같이 하면 돼요. 2번, 문제를 풀고 꼭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꼭 본인의 근거를 작성해 보세요. 3번, 한 줄 해석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룬 문항들이 빈칸 순서 삽입이기 때문에 해석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답 시에는 왜 틀렸는지 반드시 적어 보시고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모르는 단어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단어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기출이에요. 기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는 다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5번째, 끊어읽기의 방법을 보고 직접 해석해 보는데 말로 하면서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요약하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끊어읽기는 선택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문장을 요약하는 그 시도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해하려고 글을 읽는 거니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약한 게 틀리면 어떻게 하죠? 는 상관이 없어요. 해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이미 제가 한 줄 해석을 달아놨거든요. 끊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 이미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체크해 보시면 되고, 7번째, 수업을 나가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복습용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다시 풀고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정리하는데 그 7번 아래쪽에 적으십시오. 복습은 금요일이라고 적어보세요. 금요일 혹은 토요일. 금요일 혹은 토요일. 5개의 지문을 복습할 때 바로 내일 복습하면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하세요. 복습은. 몰아서.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럼 복습할 때 여전히 다 생각이 난다. 그래서 복습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복습할 때는 과외를 하듯이 내가 학생한테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수업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빨리 늡니다. 그 다음 8번 10회차 복습용 지문에는 어떠한 필기를 하지 않고 이 책 제일 뒤에 보면 지문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직접 과외하듯이 설명한다라고 써 있죠 이미. 그러니까 설명 시에 답의 근거와 함께 전체를 해석해 줘야 되고 과외할 때는 하루에 한 지문씩 설명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 요 방학 동안에 나가는 요 애널리스트 책에 있는 이 모든 지문들의 단어,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답의 근거만 잘 이해해도 1등급을 맞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시험이 암만 어려웠어도 그건 이번에 수능 본 애들도 증명이 됐고 작년에 배웠던 애들도 지금 몇 명이 연락이 왔는데 걔네들도 영어를 다시 봤는데 97 뭐 이렇게 맞았더라고. 역대급을 어렵다고는 했는데 점수는 잘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영어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 국어와 영어는요 훈련 과목입니다. 훈련. 그래서 한 번 몰아서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하면 감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글이 안 읽혀요. 매일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국어와 영어는. 왜냐면 언어기 때문에 감이 유지돼야 되거든. 그래서 제발 하루에 한 지문만 해보세요. 여태까지 올해 본 수능을 기준으로 3개년도에 대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급별 분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23년, 2년 전이죠. 그때 영어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때 1등급이 4.71%였거든요. 이때 엄청 어려웠어요. 아래쪽에 오답률 보면 33번이 85.7%, 34번이 77.9%죠. 이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18.17%죠. 근데 다음 페이지, 작년 겁니다. 25학년도 영어 등급을 보면 1등급은 올라갔습니다. 6.22%로. 그리고 2등급은 떨어지죠. 16.35%로. 이때는 2등급인 애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맞죠? 이때는 영어가 조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아래쪽에 보면 32번이 84.3%였고요. 31번이 75.6%였고요. 34번이 74.1%였습니다. 지금 70%가 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모르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패닉에 빠지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올해 거 26학년도 여러분이 보실 건 27학년도 수능이죠. 그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면 27학번이 되기 때문에 자, 올해 게 역대급이어서 1등급 비율이 3.11%입니다. 3.11%. 이게 작년과 비교해도 거의 절반으로, 뭐야? 정확하게 절반이네? 작년이 6.22%거든요? 올해가 3.11%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이네? 허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수치적으로 봐도. 2등급도 줄어들었죠. 1등급은 절반이 됐고 2등급도 줄어들었어. 그럼 어디가 늘었냐? 3, 4가 늘었습니다. 3, 4등급이. 애들이 우르르 나가 떨어진 거야.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 뉴스도 봤죠? 뉴스에서도 영국 가디언즈인가? BBC인가에서도 방송하고 미국에서도 방송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심지어 하버드 이런 좋은 데에 다니는 애들도 이게 너무 과하다고 하죠.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냐고. too much라고 다 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이거 풀면 틀리거든.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외국인 혹자는 이 교육 수준을 보아하니 그 작은 나라에서 왜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오는지 알겠대. 근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죠. 이거 완전 주입식 교육인데? 뭐 아무튼 그리고 올해 이 오답률을 보면 특이점이 있는 게 80%가 넘는 게 3개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은 하나씩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려 3개야. 이 80%가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한 문제 푸는데 진짜 못해도 3, 4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얘네가. 그게 33번, 34번, 32번이죠. 그 특이점이 24번이 들어가죠. 이거 뉴스 나왔죠, 24번은. 이거 우리 좀 이따 할 건데 얘가 76.2%입니다. 그리고 순서인 37번이 75.8%예요. 그리고 40번이 75.7%고 그러면 6개까지의 오답률이 70%가 넘어가거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배점을 다 더해보면 70%가 넘는 걸 다 틀렸다고 가정하자면 5, 8, 11, 14, 16점입니다. 6개를 다 틀렸으면 마이너스 16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좀 더 아래로 가면 듣기도 있었어요. 오답률 상위 15개 중에 듣기도 있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지금 1등급이 3.11%죠. 3.11% 그러면 실제로 지나가다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야. 100명 중에 3명인데. 근데 우리 아까 점수 보니까 여기 꽤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보기 힘든 거 여기 기재는 안 했지만 19점 이하 애들이 있어요. 영어가. 그럼 등급으로 따지면 9등급일 거야. 걔네들은 살면서 만나기가 힘들어. 왜냐면 걔네들 비율이 1.12%인가?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30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정도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거의 평소에. 이런 애들도 있어. 얘네들이 1등급보다 더 희귀해.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얘네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없지. 이거 19점도 못 맞는다는 건 듣기도 다 틀린다는 얘기죠. 그런 싸움인데 우리는 가만히 이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 3개년의 추세를 보자면 24학년도 때 오답률이 70% 넘어갔던 게 2개가 빈칸이고요.
25학년도 때 오답률이 70% 넘어갔던 3개가 다 빈칸이고요. 올해 거 오답률이 80% 넘어가는 3개가 다 빈칸이죠. 결론. 빈칸을 풀질 못하면 등급을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빈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 풀이 위주로 우리도 수업을 나가게 될 거고, 얘를 숙달해서,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여태까지 제 수업 들었으면 압니다. 고1이라고, 고2라고, 거기까지만 가르치지 않아요.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무한 반복할 뿐이야. 그래서 방법을 익혀서 제발 마음을 열고 하란 대로 해보세요. 해보고 되면 쓰면 되고 안 되면 버리면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오늘인가 어제 읽은 책 구절인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실패를 한 다음에 성공만 하고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혹은 실패를 했는데 문제점을 찾아서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업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다 성공만 합니까? 그럼 그 실패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너를 만들어. 진짜야. 문제를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틀리라고 개발하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틀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틀릴지를 고민해서 바꾸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 과정으로 가는 거야. 다시 추세는 빈칸이 굉장히 어려워요. 빈칸을 정복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 풀어봤자 1등급 맞기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근데 듣기를 틀린다. 그거는 좀 안 틀릴 겁니다. 그때 되면 안 틀릴 거예요. 이번에 수능 본 사람들이 지금 벌써 소송을 걸었는데 24번 갖고 소송을 걸었고, 심지어 영국이었나? 거기에서도 34, 39, 37이었나? 그거는 걔네들도 손도 못 대겠다고 했었어.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오답률이 몇인지. 34가 80.5%, 그 다음에 37이 75.8%, 39번도 어렵다고 했거든, 외국인들이. 그건 67.7%입니다. 다시,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 너무 어려워해요. 그 정도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한다고 설렁설렁 생각하다가 지금 큰 코 다칩니다. 어이? 코 다치면 안 되지. 코 다치지 마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재수술해. 남자들, 나중에 소개팅을 하거나 여자친구분을 만났는데 여자친구분이 코를 성형했다. 그리고 고백했어. 그럼 리스펙 해줘야 돼. 그 정도 고통을 버티고 만난 게 너잖아.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진짜. 우리는 수능풀이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능풀이법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수능의 유형 및 배점 분석을 해놨거든요. 이거 다 책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듣기는 배점이 37점이고요. 어법은 원래 3점이었는데 요즘에 2점도 주죠. 어법에 2점을 주면 어휘에다가 3점 주거나 함의추론에 3점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듣기는 다 맞추는 거고 어법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배점이 2점이더라도. 그리고 단순 해석 파트는 다 맞춰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생각을 요하는 게 아니죠.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잖아. 그런 것들은 맞춰야 돼. 그럼 그 배점을 합쳐보면 40점에다가 58점. 어법을 2점 준다고 하면 57점입니다. 다시 듣기, 어법, 단순 해석 유형을 다 맞추면요. 57점이에요. 내 점수는. 그러면 얘가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인가요? 맞나요? 이미 57점을 깔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서 대의 파악 중에 함의추론이거나 어휘추론이거나 빈칸추론, 걔네를 제거하고 나머지를 다 맞춘다면 그러면 15점을 빼면 되니까 32점에서 15점 빼면 17점이죠. 합치면 74점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해도. 그 다음 순서 삽입도 다 틀린다고 쳐도 다시 함의추론, 어휘추론, 빈칸추론 4문항, 그 다음에 순서 2문항, 삽입 2문항, 얘를 다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요 점수가 나와요. 다시 계산해볼까? 함의추론 1, 어휘추론 2, 빈칸이 4개죠.
그리고 순서 둘, 삽입 둘입니다. 몇 문항이죠? 10문항을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이 점수라고. 점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점을 73점? 73, 4라고 할게요. 이 점수는 맞출 수 있단 말이다. 그러면 10개를 찍을 건데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보기를 2개로 좁힐 거 아니야, 웬만하면. 5개 중에 찍진 않잖아. 2개 중에 찍을 거 아니야. 그럼 2개 중에 10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안 맞겠니? 잠깐만, 하나 맞춰봤자 소용이 없네. 3개는 안 맞겠니? 3개 맞지. 쌤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럼 네가 인생을 잘못 산 거야. 너는 큰 코를 다친 거지. 그 정말 운이 좋으면 10개 중에 2개 중에 고민해서 찍는 거니까. 이 중에 만약에 7개가 맞았어. 그럼 너 1등급이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실제로 실전에서는 내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건 맞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공할 때는 운이라는 게 큰 작용을 해. 근데 운이 나한테 오라고 기도하면 올지 안 올지를 모르잖아. 운은 그런 거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올 수도 있단 말이다. 찍은 것 중에 다 맞췄으면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운이 온 거야. 그럼 풀었던 건 맞았어야지. 여기가 포인트야. 내가 읽고 푼 건 맞춰놔야 운이 왔을 때 그걸 가져가는 거지. 찍은 건 맞췄는데 푼 걸 다 틀려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진 거잖아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읽어서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추세요. 그건 점수를 쌓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을 바란다. 그러면 제발 아까 말한 대로 부탁인데 실제로 수업을 하듯이 해보세요. 수업을 하듯이. 진짜야. 해봐봐. 어차피 나중에 수능 끝나면 하기 제일 좋은 게 과외야. 대학 등록증을 얻어낸다면. 그때 수학 과외 하면 제일 좋죠? 수학이 좀 안 되면 영어 과외 하는 게 제일 좋거든. 제일 좋아. 그리고 지금 정시 하시는 분도 있고 수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학 간판만 따내면요. 내 모교 후배들한테 과외할 기회가 상당히 열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내신을 뭘 하는지 내가 알잖아. 오히려 득이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 내신 건 몇 점이었어요? 나 1이었어 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걔가 확인할 거야? 확인 안 하잖아. 가끔씩 엄마들이 확인한다고 보여달라는 경우 있어. 아, 그럼 요즘에는 챗GPT한테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줘. 보여줘. 그거 위조 아닙니까? 위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지. 기망. 그럼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기망한 거니까. 돈을 받고 기망한 거니까 진짜 사기죄야. 민사 걸면 가는 거야. 형사를 걸어야 돼? 아, 민사구나. 형사인가? 형사인가 보다. 철컹철컹인가 보다.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팁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가르친 학생의 점수를 올려놓잖아? 이게 포인트거든. 점수를 올려놨어. 단기간 내에. 그러면 철컹철컹 된 네 손을 그 사람 다시 풀어준다.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방금 한 말은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데 제발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 보라는 게 진담입니다. 실제로 누굴 데려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가르치듯이 해봐봐. 사람은 잘 알아야 말로 나오거든. 그리고 말로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말로 안 하고 생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고 쓴 책이 있어.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가 된다를 10번씩 쓰래. 그리고 10번씩 소리내어 읽으래. 그 사람은 동기부여 강사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말해줬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걸 읽고 있는 당신도 내가 이게 진짜 된다고 말하더라도 당신 안 할 거라고 그래. 근데 진짜 해보라고. 내 말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철광왕 알아요? 철광왕? 오잉? 로스차일드 이런 건 들어봤나? 카네기. 그럼 저 누구죠? 전국 에디슨. 아무튼 돈 많은 부자들은 다 그걸 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멍청하지도 않은데 그걸 멍청이처럼 읽겠어?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10번 읽으래. 10번 소리내서.
그거를 멍청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겠냐고.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남한테 난 나중에 뭐해서 뭐 될 거야. 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있잖아. 남이라는 건 타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나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 남이 나를 인정하고 말고 신경 안 씁니다. 뭔 상관인데. 내가 할 만큼 했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우면 그럼 된 거예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진짜야. 해봐봐. 당신은 합니까? 나도 하죠. 물론 내가 코 부러지겠다고 자기 함질 하진 않았지만 나는 코가 부러질 거다. 저 조깅하고 이럴 때 나 맨날 외쳐.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1조를 번다. 1조를 번다. 미친놈 같죠? 하는 거야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나는 실제 1조를 벌 거다. 언제요? 20년 안에. 2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 갖고 계신 분이 따져보니까 그 부자 리포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40에서 50명이래. 1조 가지신 분이 40에서 50명이에요. 대부분 기업 총수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기가 힘들지. 내가 51명이 되겠어. 20년 뒤면 더 많아졌을려나? 뭐 아무튼. 근데 1조라는 건 돈의 가치로 따지면 무한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한대요, 무한대. 왜 무한대냐면 미국 국채를 사놓으면요. 연 이자가 4.4%라고 합시다. 4%가 나와요, 4%. 그럼 4%면 1조에 4%면 얼마죠, 1년에? 400억 아니에요? 400억이요, 400억. 그럼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0, 러프하게 한 30억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30억 생기는 거야. 하루에 1억 생겨요. 한 시간에 얼마 생기죠? 1억을 24로 러프하게 나눠봐 그냥. 25로 나누자 그냥. 얼마 생겨요? 한 시간에 4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1분이 얼마 생기는 거야? 4천만 원 러프하게 60으로 나누면 몇이야? 한 600만 원 정도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지금 몇 천만 원 생겼겠네?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1년에 내가 400억 이상을 쓰지 못하면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실수로 올해 200억밖에 못 쓴 거야. 그럼 내년에 그 봉이로 더 붙잖아. 너무 힘들어진다고 사는 게. 돈을 써도. 그게 1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1조 정도까지 필요 없죠. 우리는 돈이. 맞죠? 그런 거야. 근데 1조를 벌겠다는 목표를 갖나 안 갖나는 나중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영어를 100점을 맞나 90점을 맞나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잖아. 1등급이잖아. 근데 100점을 맞겠다와 1등급만 맞으면 된다는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디테일에 큰 차이가 있어.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디테일은 보통 어디냐면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그냥 10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복리라는 게 뭔지 알죠?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습니다. 지구에 우리가 7대 불가사의가 있나? 맞나요? 8번째 불가사의가 컴파운딩이라고 했어. 복리 효과. 자기가 이거는 알 수가 없대. 계산이 안 된대. 근데 이거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100억 갖고 있으면 그 100억으로 100만 원 버는 게 힘들겠어.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버는 게 힘들겠어? 100억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쉽잖아요. 맞죠? 지식도 복리 효과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고 올바른 방향으로 많이 해왔으면요. 지금 남들보다 조금해도 그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걸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실 거야. 그게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탐구는 사실 비례 과목입니다. 정비례. 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냥. 근데 국영수, 이 기반이 되는 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복리 효과를 지금 누리고 계신 분이 있고 아직 그 복리 효과를 많이 못 누리는 분이 계시거든. 그럼 그걸 억울해할 필요 없다. 그들은 그만큼 많이 쓴 거야. 그들은 이미 덩어리가 이만큼 크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굴러도 나보다 눈이 많이 묻어요. 그냥 그걸 인정하세요.
나도 내 덩어리를 키우면 됩니다. 그 덩어리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게 어휘구 구문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과목에서. 여담으로 이 얘기 좀 하겠어. 그 작년에 고3애 중에 민서랑 가연이도 아마 봤을 텐데 희수도 아마 봤을 거예요. 봤나? 신 먹고 다니던 남자가 있었어요. 맨날 웃으면서 다니는 애. 얘 걸어 다닐 때도 웃더라고. 차 타고 오다가 걔 보고서 깜짝 놀랐어. 아! 웃으면서 가길래. 혼자 가는데. 영어는 항상 1등급이었고, 그래서 한 구모를 보고서 자기는 영어는 혼자 해도 되겠다. 그래서 너는 되지 뭐.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더니 수능은 97점 맞았대요. 근데 그 아이가, 수시로 서울대 갔더라고. 그 더 웃긴 거. 그게 신목고입니다. 근데 신목고는 서울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인데,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얘 일반 전형으로 갔더라고. 대단한 거야. 그냥 보통 학교장 추천 아니면 직윤. 뭐 이런 경우는 봤어도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 이게 대단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걔가 내신이 1.8 몇이래.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잖아. 서울대 어떻게 갔어? 했더니, 그 전형에서 면접 비율이 50%였대요. 근데 면접에 수학 문제가 3개, 2개? 뭐 이렇게 나왔나? 이걸 되게 잘했대. 잘 웃잖아, 그리고. 설명하면서 잘 웃었나 보지. 이게 이러니까요. 하하하! 그래서 갔어요. 뭐 그것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 남자인데 얘도 남자구나. 얘는 관악고인데, 걔는 디지스트. 디지스트인데, 더 충격적인 건 과가, 뭐였더라? 복합 반도체학과인가? 아무튼, 나오기만 하면 삼성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붙었더라고. 그 되는 거라고. 우리 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거 필요 없어. 학교가 날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날 구원하면 되지 뭐. 하면 된다.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년에 목동고 다니던 언니도 걔가 내신이 1.4야 1.4. 근데 의대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서울대, 카톨릭대 이런 데 못 받은 거지. 다른 학교를 썼는데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정시로 받고 정시에서도 수능에 3개 틀렸대. 그래서 의대 갔어. 2대 의대 갔죠. 근데 굳이 여고를 나와가지고 또 여대를 갔네. 뭐 그래도 의대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내 수술하면 느꼈는데 의사 진짜 리스펙. 저는 이제 스르이생 이런 것만 봐가지고 익준이 아저씨 이런 사람들 근데 띵가띵가 놀잖아. 놀다 가서 수술하고. 그 전공의들 알죠? 레지던트인데 이제 전문의를 준비하시는 공부도 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교수님들 하루 종일 수술하시더만. 나한테 좀 불친절했어. 뭐 아무튼 그런 직업이더라고. 사회적 가치가 엄청난 직업입니다. 대부분 또 사실 미용, 피부, 성형, 안과 등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외과의 다른 의사들도 대단하시지만 진짜 존경.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남한테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입학 풀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근어 읽기는 나중에 추가로 읽어보시고요. 대입학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풀이법을 여태까지 수업 들었던 분들은 매 이런 때마다 정리를 했죠.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숙지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지문의 한 단락이라는 건 당연히 주장의 한계입니다. 모든 쓰여있는 문장, 최소 3문장에서 맥시멈 12문장까지 그 모든 문장은요, 그 단 한 개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 쓴 거고, 따라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 이런 말 하겠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주장을 파악해 보세요. 또한 반복되는 소재가 있으면 그게 중심 소재이고 그게 주제죠. 반복되는 단어를 체크해 보면 그게 주제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설명문 제외하고 논설문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마지막에 주장을 반복해줘요. 왜냐하면 설득을 하려면 한 번 더 얘기해야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2번에 그럼 주장을 말하는 표현들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1번에 should 동사, need to 동사, must 동사 아래쪽에 명령문 적어보세요. 명령문. 와, 큰일 났네. 천상 재수술 각인데?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코가 울리니까 이게 약간 떨리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너네는 아무 문제 없어. 왜냐면 내가 일요일날 입원하고 월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퇴원해서 수업하고 다시 또 재수술해야 된다. 일요일날 입원하고 월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퇴원해서 또 수업하고. 너네는 아무 문제가 없지. 문제는 이제 여기 예비 고1, 2지. 걔는 나를 못 만나는 거지. 유니콘처럼. 아닌가? 이걸로 띄워서 화상으로 해야 되나? 하영쌤한테 여기 띄워달라고 나를. 병실에서 이렇게. 나 지금 너 질문도 병실에서 쓴 거거든. 큰일 났네. 어떻게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인생 이런 걸. 1번. 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주장을 암시하고 명령문도 해라니까 당연히 주장이에요. 2번. 중요해, 필수야, 본질적이야, 이상적이야, 좋아, 더 좋아, 최고야, 해결책이야, 열쇠야. 이런 말들은 당연히 주장을 암시하죠. 3번. 부정조건절. 그 아래쪽에 적어보세요. 부정조건절 아래쪽에 부정결과. 조건만 부정이면 안 되고 결과도 부정으로 나와야 돼. 부정결과. 자, 이렇게 나올 때 주장을 암시합니다. 뭔 말이냐면 If he doesn't study hard, he won't succeed. 처럼 결과도 부정이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거야. 거기 뒤에도 부정이잖아. 자, 이걸 뒤집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4번 도치민 이때 강조는 강조하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주장을 암시하겠죠. 아래쪽에 이때 강조를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잠깐 절 보세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it이 써있고 비동사 is라고 할게. 명사 써있고 that 뒤에 동사로 시작한다. 그럼 그냥 이때 강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갑자기 부사가 써있어요. 우리가 원래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쓰죠. 뜬금없이 부사가 써있고 that 뒤에 완전 혹은 여기다 전치사 명사 덩어리 전명구 혹은 because you love me 이런 게 써있고 뒤에가 완전하면 그냥 얘는 강조인가 보다. 어디를? 얘를. 얘가 그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경우는 다 강조입니다. 근데 그냥 이거 이렇게 생기면 다 강조라고 보자입니다. 그냥. 얘가 그것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써있으면 그냥 강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걸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다 지금 설명한 거. 그 다음 5번 문답법. 문답법은 주제와 주장을 암시한다. 질문에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죠. 가끔 질문만 하고 답이 없는 경우는 강조를 위한 서리법이다. 내 말이 맞지?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나 보세요. 이거 맨날 하는 거지. 맨날 하는 거야. 내가 글을 쓰는데 사랑이 무엇일까? 하면 나는 사랑에 대해 쓰고 싶은 거죠. 그게 주제. 내 생각에 사랑은 마약이야. 그럼 내 생각은 사랑은 마약이라는 거야.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마약은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있죠. 나중에 연애하면 그렇게 될 거야. 너무 보고 싶어서 금단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특히 거절을 못하는 여성분들 그럴 수 있다. 조심해야 돼. 고등학생 대학 갔는데 네가 너무 싫어하는 선배가 집이 같은 방향이야. 하필이면 지하철 맨날 같이 타고 가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단지 하필이면. 근데 정반대야. 이상하게 날 데려다줘 자꾸. 그 조만간 보니까 얘가 고백할 각이야. 벌써 얘는 나랑 애까지 났어. 상상 속에서. 너 그걸 못할 거야. 군대 가라고 할 거야. 그럼 군대 갔다 오면 날 만나줄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나랑 사귀어주면 군대 갈게.
희수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역할. 근데 그 성자가 잘생겼어. 그럼 어떡해?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세컨드? 어. 그럼 한다는 거야? 저도 그럼 퍼스트 안 되는 거예요. 조이 씨. 환장하겠네, 진짜. 이 인생 다 똑같은 건데 계속 도망치면 결국에 나만 공지에 몰리지.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말해줘야 된다. 아니면 걔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과 단톡방에다가 나한테 고백하게 만들어. 그럼 자연스럽게 휴학하게 되니까. 그 인생 참 신기한 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대상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 형제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아, 그럴 일은 없구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저놈이 나한테 카톡을 썼다 지웠다. DM을 썼다 지웠다. 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 수 있다. 여자는 금방 만들고,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를.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근데 그러려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타일이 좀 좋아야 돼. 그리고 매너가 좋아야 돼. 스타일이라는 건 옷을 먼저 화려하게 잘 입고 이런 게 아니야. 행동, 말투, 매너, 그 다음 눈빛이 좋아요, 눈빛. 이게 째려보라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 그에 따른 행동, 이런 게 매력적이거든. 아직 어려서 모르죠? 여자는 그런 거에 뻥이 간다고. 안 그래, 지영아? 안 가? 안 간대. 진짜요. 아무튼 문답법이란 건 질문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어요. 서리법이라는 건 누가 그걸 모르겠는가? 이런 거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6번 연결사나 접속사를 잘 보자. 그러나 방향 바꾸면 뒤에가 중요하죠. 그 결과 그러므로 등으로 정리하면 그게 주제문일 확률이 높고, 즉 다시 말해서 반복하는 건 중요하니까 반복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연결사와 접속사 혹은 부사를 통해 주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7번은 구문적인 얘기죠. 더비더비 구문은 주장을 암시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주장이라고 판단하세요. 더 많은 친구를 사귈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그럼 친구 많이 사귀라는 얘기잖아. 맞죠? 연애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럼 계속 연애하라는 얘기잖아. 그건 근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랫동안 아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첫 번째가 노이수. 너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 얼굴만 보면 그렇게 돼. 잘생기면 인성도 좋아요. 뭐 걔 맞돌 야!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잘생기면 잘생긴 값을 합니다. 공짜 아니에요. 근데 걔가 너한테 싸가지 없게 해도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냥. 좀만 늙어봐라. 쭈글쭈글 돼가지고. 너한테 막 하면 좋아? 근데 이게 좀 되게 보이잖아요. 그냥 잘생겨 보이지 않을까요? 아무 잘생겼어. 그래요. 3번. 글의 구조로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실험에 연구글이 등장하면 글의 순서는 가설을 보통 입증하려고 하는 게 실험이기 때문에 가설을 줍니다. 근데 가설을 줘버리면 우리가 읽는 글은 대부분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략하고 과정을 바로 말해주고 결과를 말해준 다음에 결론을 때립니다. 결과라는 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사실적 결과예요. 결론은 그 사실을 보아하니 이걸 봤더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거 할 때도 내가 맨날 해주는 얘기가 있어. 그 가장 웃긴 연구글은 민영이 너 때였나? 그 원숭이 잡아다 패는 거? 이상한 실험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야기가 기니까 다음에 하고, 가장 간단한 실험. 이것도 좀 연구자를 좀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임산부들을 데려와서 특정 임산부는요, 자꾸 화를 나게 만들어. 그죠?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대조군은 그냥 평온한 상태로 두게 만들어요. 그걸 임신한 상태 동안 주기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태아가 태어났을 때 그 태아를 추적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추적했겠죠. 그 아이들의 신체 특성을 봤더니 공통점을 파악했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약지 있죠, 약지.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 손, 약지가 검지보다 길어요. 양손 똑같습니다.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 그러니까 이 링핑거, 포큐 아니에요. 링핑거가 검지보다 길다 손. 자, 이분들 그게 화를 많이 났던 산모들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임신 도중에 화를 내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가지고 그게 태아한테도 같이 가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약지가 더 길다. 그럼 너도 화가 많을 확률이 좀 높은 거야. 유전적으로. 근데 나는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그건 너무 대단한 거야. 왜냐면 너의 그 이성으로 본능을 누르고 있는 거잖아. 화가 나는데 참는 거잖아. 효진이, 너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그건 대단한 거야. 너 벽 주먹으로 치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그 산모들은 무슨 죄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죠. 결과는 그 약지가 검지보다 더 길어졌어요. 결론을 추적해 봤더니, 화가 날 때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태아에게도 유전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결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읽다 보면 과정만 봐도 사실 주장이 추론될 수 있겠지만 결과와 결론 파트에 작가의 주장이 있겠죠. 2번 같은 얘기인데 대조 실험하면 변수를 줘야 되는데 변수를 하나만 줘야 돼. 산모를 화나게 하냐 아니면 평온하게 하냐 이렇게만. 그 다음에 두 개의 소재가 나오면 글은 무조건 비교 및 대조의 글로 전개가 됩니다. 비교 및 대조는 특정 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BMW랑 벤츠, 에르메스랑 샤넬 이런 걸로 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그럼 어디가 더 좋은 거에는 우리는 모르죠. 작가가 부여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그 다음 4번 문제점이 등장하면 문제의 원인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럼 거기에 주장이 있겠죠. 가끔씩은 문제를 강조하고 끝나는 경우, 요약문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나 해결책을 내가 파악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대부분 그런 일은 거의 없어. 수능에서는. 웬만하면 원인과 해결책 다 줘요. 그 다음 5번 묘사의 글, 상세하게 쓰는 글이죠. 열거, 나열하는 글에는요.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 일반적 진술을 해주고요. 거기에 주장이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 다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열하잖아. 시작할 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줘보세요. RM, 진, 슈가 등등등등 말한 다음에 이러한 BTS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처음 시작하나 끝날 때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6번 예시 앞에는 일반적인 말이 나오고 예시 뒤에는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둘 중에 어느 쪽으로도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일반적 진술을 이해했다면 이런 말이겠구나. 예시는 설렁설렁 예측하면서 읽어주면 금방 주장 추론되고 앞에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시 갖고 주장을 추론하면 됩니다. 예시 자체에서도 혹시나 이해 안 될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읽으면 대부분 주장을 추론할 수 있어요. 7번 여러 개의 공통적인 예시가 나오면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죠. 혹은 공통점을 찾아내면 되고 8번 반대의 예시가 나오면 차이점에 집중해서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번은 동격 및 괄호 안에 있는 추가 정보들은 이해하면 좋죠. 근데 이해 못해도요. 주장 추론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10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 등이 나오면 뒤에서 비판을 하고 이 비판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통념이나 습관 등이 나와도 당연히 이걸 비판할 거니까 주장을 추론할 수는 있겠죠. 통념이 맞다고 하는 글의 경우는 100지문이 나오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다 비판해요. 보통 이런 거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경험이 간접 경험보다 훨씬 우월하다. 보통 이렇게 주장하죠. 혹은 반대로 되잖아. 사람들은 직접적 경험만이 진실이라 믿는다. 하지만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인생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 다 반대로 갑니다. 통념만 알아도 그러나가 나오는 그 순간 이 사람 주장 이거구만 라고 다 추론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풀었거든요.
그 0-1번 이제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3페이지. 방금 전에 24번을 풀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거를 시간 관련해서 못 푼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쉴 거거든요. 이거 풀었으면 그냥 쉬시고요. 0-1번 그리고 0-2번. 0-2번도 방금 푼 거야. 31번이야. 제 말 이해하죠? 이 두 개를 아까 시험 보는 시간에 다 풀었으면 그냥 쉬시고 혹시나 시간 관계상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못 풀었었다. 그럼 그냥 찍었었다 하면 이것만 풀고 쉬세요. 우리 좀 쉬었다가 이걸 마저 하자 이제.